예를 들어서 골절 분류압이라든가 그 림프 부종이라든가 그 섬유성 부종 이런 것들은 또 포커스 타입이 효과가 더 좋고요. 포커스 타입을 치료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방사형 치료를 레디얼 타입 치료를 더 하면 훨씬 더 좋고. 치료 설명할 때 그 근육이 단축이 됐을 때 단축된 근육 부위는 방사형 풀어주고 근육 부착 부위는 포커스 타입을 갖고 염증 없애는 재생 치료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커스 타입도 하지만 이렇게 인대 증식 주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같이 병행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인대 증식 주사 자체도 그 재생 치료이기 때문에 이 충격파와 같이 하게 되면 치료 효과 상승될 수 있어요. 서로 보완도 될 수 있고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어서 같이 치료하고, 여기에다가 또 도수 치료를 같이 하면 더 좋겠죠. 이 도수 치료라는 것이 근육의 긴장도를 서로 풀어서 맞춰주는 것이 있고, 척추의 축의 얼라이먼트 이런 것들이 또 계속 긴장이 되기 때문에 그걸 맞춰주는 거예요. 저는 충격파 치료하고 도수 치료하고 인대 증식 치료하고 세 가지는 하나의 그 조합 콤비네이션을 해서 하는 것이, 어느 것 하나만으로 치료가 되면 좋겠지만 어느 것을 조합을 할 것인지는 환자 상태를 따라서 그 보고, 그리고 혹시 이제 뭐 급성으로 근육이 뭉쳤다든가 그 경련이 있을 때는 주사 치료를 좀 해가지고 그 근육으로 신경에다 주사를 놔서 근육을 먼저 이완시켜주고 그 다음 치료를 하게 되면은 환자가 치료의 순도도 높아지고 환자 고통이 줄어들면 그 다음 치료에 잘 따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와 면담할 때 어느 치료가 제일 필요한 것인지, 여러 가지 툴을 때 어느 것을 조합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판단해서 맞춰서 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우선 효과 좋다고 보다도 실질적으로 근육 이완 효과만은 갖고도 이렇게 증상이 많이 좋아지니까 그런 것이지, 좀 더 거기서 안 낫는 것은 반드시 포커스 타입의 충격파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방사형 타입으로 치료를 하시는 것이 60에서 한 80% 정도는 될 거예요. 나머지 40%에서 20%는 안 낫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 것은 반드시 포커스 타입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모든 100% 환자를 다 내가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 난 사람은 뭐 큰 병원을 보낸다든가 뭐 그런데, 우리가 충격파 전문 치료 병원이라고 그러면 그런 것을 갖고 해야 돼서 정말 안 낫고 어려운 환자는 포커스 타입을 같이 병행을 해야 좋아집니다. 또 포커스 타입은 예를 들어서 골절 분류압이라든가 그 림프 부종이라든가 그 섬유성 부종 이런 것들은 또 포커스 타입이 효과가 더 좋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포커스 타입을 치료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방사형 치료를 레디얼 타입 치료를 더 하면 훨씬 더 좋고, 요즘에 또 충격파 바이브레터라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같이 쓰면 또 혈액순환 좋아지고 머슬 밸런스라든가 이런 거 좋아지고 근막에 정렬도 발라주고, 포커스 장비는 꼭 필요하고, 그것이 없으면 반드시 치료에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포커스 장비를 같이 사용을 해야죠. 충격파 자꾸 접하다 보니까 충격파에 대한 그 지식에 대한 치료에 대한 배고픔이라 할까? 그런 거 자꾸 궁금한 것들이 자꾸 생기고, 그래서 충격파 본고장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고 그래서 갔었죠. 실제로 우리가 책에서 본 선생님들이 거기 있어가지고 그 이야기 듣고 같이 대화하고 치료 경험들을 나누면서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또 그 침을 이용해서 또 하는데 그 침 포인트에다가 또 충격파를 하고 한 것들, 그런 것들이 전부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 타우트 밴드라고 근육이 뭉친 자리, 그런 것들이 다 치료 포인트고, 또 그것이 우리 충격파를 내대를 하든지 포커스를 하든지 그런 것들이, 그래서 결국 공부를 깊이 하면은 양방이나 한방이나 같이 정점에서 이렇게 만나서 서로 통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결국은 환자를 이해한다는 마음이 한 가지만 있으면 거기서 서로 협조를 하게 되면 더 큰 치료 상승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독일을 다녀오면서 충격파에 대한 치료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지식도 넓어지고 뭐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또 소식을 또 전하게 되고 그렇죠. 정말로 이 의사가 충격파 치료를 하려고 관심 갖고 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그 사람은 대단한 것이에요. 이게 우리 흔히 쉽게 말하면 스테로이드 들어있는 성분 주사 놓고 하면은 그때그때 좋아지고 바로 효과 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치료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하고 그러면은 쳇바퀴 도는 식으로밖에 안 돼요. 그리고 환자를 유지하는 것이 작고, 그러면 그것이 환자의 그 볼륨이 적다 보면 뭐 나중에는 이제 뭐 자꾸 저기 뭐 맨날 주사만 놨고 그때만 아프고 다시 재발하다 이렇게 되면 환자 수가 유지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충격파는 그런 치료가 아니고 근본적인 재생 치료이기 때문에 이것은 치료를
오래 하고 환자 납부가 좋아져야 되고 환자한테 그만큼 설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이게 충격파를 열심히 하는 것인데, 그런 관점에서 정말로 아픈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고 아픈 거 재생 치료를 하고 하려고 해서 충격파 관심 그 자체가 그런 마음을 갖고 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잘하신 소통이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 배워서 아픈 사람을 위한 부작용 없이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도록 공부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절대 후회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라든가 어떤 그 부가가치도 같이 성과를 이룰 수 있고, 또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데 대해서 보람도 느낄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꼭 성공하는 그 충격파 치료사가 되기 바랍니다.